반갑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K의 비전문가의 책쓰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책쓰기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몇 개의 질문들을 통한 자가점검으로 스스로 책을 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책을 출판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베스트셀러 작가님이나 책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접근일 것이고, 누군가는 이런 방법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책의 가제목을 정하고 집필 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쓰려면 우선 책의 가제목, 임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은 태명을 지어줍니다. 태명이 있어야 뱃속의 아이를 불러주고 또 애정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 부모님들은 태명을 많이 불러주면서 뱃속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많이 키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태명을 붙여주듯이 책에게도 가제목을 붙여주면 책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대략 어떤 느낌의 책을 쓸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슬기로운 팀장 생활이란 책을 쓸 때 팀장 일기라고 가제목을 지었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팀장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많이 담고 있기에 일기스러운 면이 있어서 팀장 일기라고 가제목을 잡았었습니다. 팀장 일기라는 가제목은 제가 초고를 완성할 때까지 애용했고, 출판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목을 슬기로운 팀장 생활로 바꿔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필계획서의 초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건데요. 뭐든 시작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것과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그 결과나 방향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고 고객은 어떤 것을 원하고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책 쓰기도 사업과 유사하게 책 쓰기의 집필 계획서를 써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책을 어떻게 써내려 갈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필 계획서는 향후에 출판사들의 컨택을 할 때도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의 책 쓰기 방향성 설정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는 출판사와 컨택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집필 계획서를 책을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전에 한번 써보는 것이 여러모로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집필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가제목은 팀장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이제 짐작이 갈 수 있는 부제목까지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는 9가지 스몰 스킬이라고. 그 다음에 있는 칸이 프로필인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프로필을 채울 만한 그런 거창한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구매할 때 자기계발서 종류의 책을 살 때는 특히 프로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소설이나 시 같은 다른 종류의 책들도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지 그 프로필을 살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 프로필을 쓸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프로필은 짧은 이력서를 쓰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필을 좀 작성을 스스로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살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필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획의도입니다. 즉 집필 동기를 작성하는 건데요. 슬기로운 팀장 생활의 집필 동기를 살펴보면 직장 생활의 대부분은 관리자로서의 삶보다는 팀원으로 평가받으며 살게 된다.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 직원들에게 임원은 먼 사람이지만 팀장은 바로 윗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부대끼며 공존해야 할 대상이다. 이 책을 통해 매일매일 얼굴 마주하는 팀장의 뇌 구조와 그들의 애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지수, 성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느낌의 집필 동기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결국 저는 이 기획 의도에 맞는 책을 써내려가는 것이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집필 동기, 즉 기획 의도를 보면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 내용이나 목차 같은 것은 지금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 단계일 테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 책을 읽어줄 타겟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겟 독자를 1차, 2차 독자로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책을 쓰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상의 독자 한 명을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마케팅에서도 자주 쓰여지는 방법인데요. 가상의 고객, 요즘에는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페르소나라는 거는 이제 해당 제품을 가장 잘 쓸 것 같은 예상 고객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책 쓰기에서도 페르소나 독자를 만들고 그 페르소나 독자가 내 책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이나 도움을 얻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가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하면 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와의 차별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책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나 소설과 같은 창작물은 제외하고요. 보통의 자기계발서류의 그런 서적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세상에 나와 있죠. 리더십, 소통 등등 해서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유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그런 기획 의도를 기반으로 본인의 책보다 먼저 나와 있는 책들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그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의 현재 트렌드 속에서 기존 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책을 써내려갈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판 계획서를 보면 나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쓴 이유는 출판사 입장에서 저자 스스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 저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가 책 한 권 출판하려면 소나타 한 대 값 정도는 써야 한다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해당 도서의 출판을 위해 기획 인력도 투입하고 디자인이나 일러스트하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지원해야 되고, 대형 서점의 판매 매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 서점들과 계약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그 책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집행합니다. 이런 출판사 입장에서 저자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나쁠 게 없는 거죠. 저 역시 슬기로운 팀장 생활이란 책을 쓰고 광화문에서 북콘서트까지 개최하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취소된 경우도 있고,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했다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 부수도 늘어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출판사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집필 일정인데요. 저 같은 회사원들은 뭐든 일정이 확정되어야 실행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초고를 언제까지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출판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스스로의 목을 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 쓰기에 있어서는 목표 일정을 정하는 것이 한 편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집필 계획서를 처음 쓴 시점이 1월이었습니다. 즉 1월에 내가 책을 한 권 써보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고, 4월까지 초고를 완성하고자 했지만 결국 저는 5월 말에 책을 초고를 완성시켰고, 그리고 그 5월경에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8월에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일정보다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필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집필계획서, 출판기획서 등등의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저의 이런 류의 집필계획서보다는 훨씬 뛰어난 집필계획서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적합한 형태로 여러 집필계획서, 출판계획서 등등을 참고해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